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오늘은 중경서 조문 186조에서 187조 두 개의 조문을 끝으로 거름병이 마치고 다음 조문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광란병이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뭐 정문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으나 지금까지 상한론 그 판본에 뭐 송본이든 다른 저기에도 판본에도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이 글들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이거 오늘까지는 물론 중경서 조문의 그 거름병 마지막 조문이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역탕 그리고 계지탕에 관한 거. 하리하면서 복창만하고 신중 돈통자는 자 하리하고 복부가 창만하다. 하리가 없고 복부가 창만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편적으로 후박과 지실, 대왕 같은 경우는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리하기 때문에 하리하면서 복창만하는 거는 자 우리가 보통 말했을 때 설사라든가 이런 거를 쭉 하게 되면은 복부가 창만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요 창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허증이다. 허증을 의미하기 때문에 복만이라고 쓰지 않은 거다. 이렇게 가도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상대적이다. 허증이라고 하는 것은 승기탕에 비해서 다소 허정이다. 우리가 복부를 만났을 때 배가 빵빵하지만 그렇게 저항감이라든가 통증이 심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몸이 무겁고 통통한 자, 몸이 무겁고 우리가 보통 신중 통통 같은 경우는 계지라든가 계지탕이라든가 망탕을 쓰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게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표증의 하나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그 처방에 있어서는 먼저 그 리를 온하게 하고 나중에 표를 공격한다. 자, 이거는 주의 문자죠. 해설이죠. 해설. 이 조문은. 자, 해설이라 하더라도 이 방법이 옳으냐. 앞서서 제가 요거 같은 유사한 데 있어서 먼저 온기리하고 표를 공격한다. 요 말을 곧이그대로 믿는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또는 중경의 글은 뭐 한글처럼 바꿔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고전을 과신하는 분들한테는 문제가 있어요. 요런 말 자체가. 이게 뭐냐면은 이분법이죠. 제가 자주 쓰는 이분법적인 해석, 인식을 조장한다. 인식을 조장한다. 나쁘게 말하면 편견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자, 공기표라고 그랬어요. 공기표. 자, 온리에는 사역탕이 마땅하고 공표에는 계지탕이 마땅하다. 공표라고 그랬어요. 공표. 이 공자 공격한다 이 소리예요. 요런 단어 하나 선택이 무의식 중에 계지탕에 대한 정의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계지탕이 과연 표증에만 쓰는 약이냐. 제가 우리 강의를 시작할 때 계지탕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기부의 사기를 해소하는 것도 맞지만 기부의 사기를 해소함으로 인해서 흉복부의 수기 변조가 발생되어 가지고 그로 인해서 상충되는 것을 억제시킨다. 치료해 준다.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지탕은 해표, 온, 리하는 약에 일정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해표온약. 이 증상 자체에 사역탕을 쓰지 않고 계지탕만 가지고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계지탕이 복창만은 치료가 되지만 어느 정도 하리에는 계지탕의 힘이 양력이 미급하다. 도달되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사약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증상에 내가 그러면 하리에 중점을 주어서 사약탕을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약탕을 썼으면은 사약탕을 쓰면서 신중통통이 그냥 치료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리 치료가 되고 나서 신중통통이 여전히 남아 있을 때는 계지탕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맞지만 먼저 이리를 치료하고 뒤에 가서 표를 공격한다. 이와 같은 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잘못된 표현이다. 실제 임상은 이렇지가 않다. 심지어 사역탕과 계지탕을 합방해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 예,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해요. 예, 실제로. 그러니까 때문에 지나치게 이런 치료 방법 공격한다든가 이런 말은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은 나중에 표증을 이것을 왜 공이라고 했느냐. 이와 같은 것을 온길이 하지 않고 부자재를 쓰지 않고 이것이 망양의 구실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양기를 해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조문에서는 계지탕을 하게 되면은 양기를 손망시키게 한다고 하는 혐의를 나타내는 경우죠. 그래서 계지탕을 공격을 해서 잘못되어 가지고서 사역탕을 써가지고 복기양이라고 그랬어요. 건강 부자를 써가지고 그 양을 회복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전제 조건이 계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의미에는 사역탕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건강과 부자류를 써가지고 양기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의도 속에는 계지를 잘못 썼기 때문에 양기가 손상이 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공격하면은 잘못하면 이 사람이 양기가 손상된다고 하는 의미가 약간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혐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을 바로 제가 한태지가 말한 태건이 부정하고 어원이 불상자라는 거예요. 선택했는데 그 용어가 정밀하지 못했고 말을 했는데 자세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이런 데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리하면 자, 배가 빵빵할 수가 없잖아요. 다 쏟아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이 빵빵하네. 배가 빵빵하네. 이런 경우가 있죠. 그것은 열실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네, 하리했으니까. 먼저 온기리하고 이해. 표를 공격하는 것은 소위 은병 치법의 순서요. 보통은 먼저 표를 치료하고 나서 리를 공격한다는 것은 은병 치법의 순서다. 은병. 양병이 치료하는 법이다. 이거는 제가 막 쓴 게 아니에요. 책에 나와 있어요. 조문에. 조문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어떨 때는 표부터 먼저 치료해요. 그리고 나서 리를 공격하고 어떨 때는 이것은 왜 이렇게 돼 있느냐. 왜 표를 먼저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이게 바로 심화 비증이라든가 병이 양에서 발했는데 의사가 급히 하지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양기가 이로 인해서 함해가지고 함흉탕, 그러니까 흉비라든가 심화 비증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먼저 해소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나서 리를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것은 벌써 양병의 치법이고 예를 들어서 반대로 이것은 리를 먼저 보하고 나서 온하고 나서 표를 해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합방에서 쓸 수가 있다. 예.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해도 무방하는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분석적으로만 해석하지 말자. 계지탕의 양력이 요것도 앞서서 계지탕의 양력이 비록 사역탕 하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역탕을 써야 되는 계지탕을 썼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느냐?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미흡하다. 이런 거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방해를 우리가 고찰해 보면은 공기표라는 용어를 지나치게 과신하게 되면 제가 한 게 바로 그 양, 만기양으로 여기게 되니 그 양을 망하게 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것은 조문 잘 읽어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다른 조문에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아느냐 하면은 자, 도리어 계지탕을 주어서 표를 공격하는 것은 오치다. 이거 조문에 나와 있어요. 앞에 조문. 그러나 이것은 해설이고 주의 문자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이 조문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도리어 계지탕을 주어서 표를 공격하는 것, 이것은 오치니, 그래서 자기가 여기 보면 감초 건강탕을 써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주어서 양기를 회복시켜야 된다. 이런 조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지탕이 그 양을 손망시켰다고 인식한다고 하는 의도가 이 공예에는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류죠. 예. 지나친 게 예를 들어서 계지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계지탕은 결코 그런 약이 아니에요. 만기양 아닌 게 오히려 소위 말해서 보중 이끼탕만큼 강력한 보다 더 이렇게 강한 보기지제는 아닐지라도 계지탕은 기를 보강시켜주는 약이다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저는 보중 이끼탕을 잘 쓰지를 않고 거의 쓰지를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억지 논리도 있고, 그러나 상황에 의해서는 계지탕에다가 환기를 가해서 쓰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봐야 돼요. 물론 요즘에는 최근에는 그런 약도 많이 쓸 환자들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제가 인식하기에는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계지탕은 알고 보면은 전기지제다. 그러니까 전기를 보호해주는, 회복시켜주는, 보라는 말보다도 기를 회복시켜주는 약이다라고 봐야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 조문을 보면 그것은 우리가 이 조문을 보면은 중경서가 왜곡된 것이 오래되고 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중경서 조문의 해설들을 보면 조문의 뜻은 다른 게 아니다. 이거는 이제 제 주장. 하리 복창만하고 신중 통통자는 사역탕으로 처리하되 먼저 주면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신중 통통이 해소되지 않으면은 그때는 계지탕을 쓰면 된다. 예. 내가 이르건대 본래 이 증상에 대해서 계지와 사약탕을 합방해서 쓰더라도 어찌 불가함이 되겠는가. 괜찮다는 거죠. 예. 오수유탕, 이건 이건 조문이 아주 간략하지만 아주 오수유탕의 특징적인 증상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구역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토하진 않지만 이렇게 마른 구역이라 했잖아요. 꺽꺽한다든가 막 토하고 싶어 하거나, 그러나 토할 수도 있어요. 토연말, 거품 같은 경우는 막 위액 같은 거를 막 심하게 토한다든가, 두통, 이것은 전부 다 서로 상관성이 있다. 연말로 인해서 구토의 심함으로 두통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연말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은 한수가, 오수유탕은 한수가 심하에 비색 아주 딱 막혀 있을 때 쓴다 그랬잖아요. 예, 막힐 색자. 예. 이럴 때는 오수유탕을 쓴다. 앞에 나왔죠? 예. 소위 요즘 말로 하면 발작성 구토와 두통이 있는 사람은 오수유탕을 쓴다. 웬만한 거 가지고 구토하고 두통이 있을 때는 보편적으로 소시오탕하고 오수유탕증하고 복증이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소시오탕을 썼는데도 잘 안 된다. 오해해가지고 소시오탕 썼는데 잘 안 듣는다. 그럴 때는 오수유탕을 쓰면은 효과가 굉장히 있다.
뭐 오늘은 간략한 내용이었지만 중경서 소위 말해서 육경변증에 그 편제로 되어 있는 것은 오늘로서 마치고 다음 조문은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광난, 변광난, 병과 맥증 이런 식으로 육경변증과는 다소 생소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조문 몇 개 지나고 나면 또 대병 조문회라고 해가지고서 한 3-4개의 조문 이제 그런 것은 한번 우리가 다음 시간서부터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